현숙 씨와 영식 씨 데이트가 시작이 되네요. 서로가 이제 인상이 좋아서 뽑았다. 영식 씨 아버님이나 영식 씨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을 보고 뽑는 것을 보면은 현숙 씨가 원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알겠어요. 그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내가 누군가의 사진을 고를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를 테니까. 물론 느낌도 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영식 씨는 촉이 왔지. 처음에 손을 잡을 때도 디테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근데 어머니 사진이 진짜 많이 닮긴 했더라고요. 두 사람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영호가 문제지. 이 현숙 마음속에. 영호님이랑 영자님. 이렇게 이쪽도 두 번이고 본인도 두 번인데 영호님은 저랑은 아니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영식님과 잘해보라는 계시가 아닐까? 기분이 좀 슬펐다. 기분이 좀 슬펐던 이유는 영호와 영자가 데이트해서지. 나에게 좋은 거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드라마라는 3인 체제를 깨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숙 씨가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해물이 또 가득한 또 그런 국물이다 보니까 이제 뭐 술 생각이 났을 수 있겠지. 근데 결혼 상대자가 낮술을 한다 이러면 조금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현숙 씨는 또 그리고 새로운 아이를 갖고 싶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알아서 잘 조절하겠지만 걱정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그냥 드러내는 걸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영호 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술로 푸는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원래 이런 거를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근데 현숙 씨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다른 여자 출연자도 없는 상황인데 영식 씨는 사이다를 먹고 저는 반주를 좋아해요. 낮에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해요. 이게 현숙 씨의 방사선사 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낮에 술 못 마시지 않나? 주말에 마시나? 그럴 수 있겠지. 현숙 씨는 이 상황이 좀 답답할 수는 있겠죠. 기분을 업시켜보려고 술을 드셨을 수도 있어요. 영식 씨도 이제 반주를 좋아하고, 근데 반주 좋아하고 낮술 좋아한다는 거는 너무 좋다. 과연 영식 씨가 진짜로 너무 좋아하는 걸까? 아닐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그건 좀 이라고 말에 생각이 들었어도 너무 좋다라고 했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식 씨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싫어도 좋다고 말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영식 씨가 살짝 걱정 아닌 걱정은 시작을 했을 거야. 그냥 좋다고 넘어가는 거지. 왜냐면 영식 씨가 지금 아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현숙 씨는 뭐 둘째 키우니 어쩌네 그랬었는데 조금 더 따라주면 안 되냐. 그래서 더 따라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종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긴 할 거다. 여전히 이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고 영식 씨는 머릿속에 그래도 내가 6이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포기는 안 한다고 했고, 그랬을 때 나랑 영호가 반반이다.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여기서는 영식 씨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좀 더 큰 건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왜냐면 술집에서도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실망했고, 그리고 지금 영식 씨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화나 있는 상태거든요. 화가 안 나 있진 않아. 물론 영숙 씨는 아주 많이 화가 나면은 입을 다물 것 같긴 한데 이 차 안에서 영식 씨가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다르다라고 말해요. 현숙 씨가 하루하루 다르다. 그러니까 영식 씨가 웃죠. 나빠요? 라는 말에 여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두 남자 주인공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 나빠요? 안 나쁘지. 여자 주인공은 그래도 돼. 여자 주인공이 그래야 드라마가 끝까지 흥미롭게 흘러가지. 나쁘진 않지만 기회가 없어질 수는 있겠죠. 현실에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해. 영식 씨는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뭐 나는 얼마든지 너에게 헌신하고 하겠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면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게 영식 씨 생각이란 말이에요. 현숙 씨는 그래도 영식님의 마음이 더 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갈팡질팡해서 내가 오버해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냥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같지만 약간 어린 말로 변주를 시켜보면 네가 나 좋다는 거 아니었어? 이거지. 네가 나 좋아하는 줄 알았지. 왜 나 헷갈리게 했어?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상당히 그냥 어른스럽게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정 전에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아닐 때 나는 그냥 선택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이때 영식 씨가 여 시점부터 화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이 성격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화는 나. 그렇지만 그 화를 내가 화가 날 필요가 없는 거는 당연히 이제 혼자 사귀는 거고 상대에게 공격적이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영식 씨가 그래 내가 오해했네. 그러면 네가 나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얘기해. 나도 너를 그냥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라고 그 화를 표출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게 협박조로 나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숙 씨도 이거 결정 듣는다고 선택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것이네. 근데 이건 반대로 지금까지 선택하지 못했다는 건 그러면 마음이 없다는 뜻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영식 씨가 나한테 온다면 선택할 거고 저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냥 선택을 안 할 거고, 물론 여기서 여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여주인공이고 여주인공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지고지순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여기서 막 그런 두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는 여주인공, 그리고 여주인공이 흔들려도 얘 두 사람은 계속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보여야지 그게 사랑이지. 근데 현실은
일방향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 현숙 씨는 여주인공 마음으로 이 구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식 씨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 그렇지만 반대로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의 사랑이 두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식 씨가 저 아니에요 하면 그냥 선택을 안 할 거고, 그래서 현숙 씨가 제가 안 온다고 해도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젊은 날에 그런 뭐 상대를 기다리고 그런 사랑 아니거든. 어쨌건 같이 가정을 이룰, 서로가 어쨌건 협의를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선택하는 과정이지, 지금 우리가 10대 20대 연애하러 온 거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도 영식 씨가 창피하잖아라고요. 이렇게 말 안 해. 거기서도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지금 영식 씨가 말을 길게 안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아, 영식 씨가 화가 나 있는데도 그래도 되게 저렇게 좀 절제하면서 딱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약간 없어. 창피해서 뭐 안 선택한다는데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현숙 씨도 웃죠. 영식 씨는 지금 이게 영식 씨식의 화거든. 근데 물론 막 영식 씨가 더 심하게 화를 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이 상황에서도 화가 났지만 저 정도로 선을 긋는 거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커플이 안 될 건데 뭐하러 말을 하냐.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 씨는 화도 낸 거고 지금 현숙한테 경고한 거거든. 더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일종의 여기서 경고를 던진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좋다고 호감 표현했을 때 그 사람도 같이 오는 게 좋지, 내가 호감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접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40대가 넘어간 사람들의 보통 공통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 주변을 맴도는 그런 경우는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없죠. 그걸 기다리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나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저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20대 연애할 때나 가능한 얘기지. 20대 때도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식 씨가 지금 자기의 화를, 영식 씨 안에서는 이게 화고 이게 협박이야. 영식 씨라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온화하고 이런 필터를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 이 정도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하고 선택하고 싶다. 근데 원하는 거는 못 들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나가서도 잘해보고 싶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게 또 현숙 씨가 어떻게 보면 20대 연애로 영호를 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식 씨가 이러면 뭐야, 나를 사랑하지 않네? 아까 순간 나오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20대의 연애나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또 영식 씨 말에 수긍하는 거, 아 맞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있지, 이렇게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어쨌건 선택을 한다면 너지만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식님한테는 반반이라고 해둬서 뭐 어떻게 솔직히 심정이 이런 건 그럴 수 있겠죠. 솔직히 심정이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이제 그 심정으로 인해서 상대가 떠나가는 것도 책임, 뭐 그것도 상대의 심정이니까. 내가 심정이 이렇고 그 심정이 그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그 내 심정의 표현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떠나면 그것도 뭐 상대의 심정이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시점의 심정이 아니고 미래 시점에 상대가 떠났을 때 내 심정이 고통스러울 거라면 미래 시점의 심정을 기준으로 지금 선택을 해야지. 지금 심정이 이렇다고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뭐 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끌려가는 거지. 그 상황에. 이거는 이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걸 봐야 돼. 지금 시점에 내 생각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를 보면서 미래에 과연 내 선택을 지지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은 어른의 연애가 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반반인 걸.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생각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차 안에서 영식 씨의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고 그 뒤로 선택을 영식 씨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차에서 영식 씨가 현숙 씨한테 세게 말했거든. 물론 영우 씨의 이런 그 영자와 톡톡도 있었지. 그래서 솔직히 지금 최종 선택하라고 하면 영식님이에요. 근데 자꾸 영우님이 신경 쓰이고 자꾸 보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연애를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는 순간의 감정이 옳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이야. 순간의 감정을 내가 이제 그걸로만 모든 걸 판단해버리기 때문이죠. 본인과의 미래에 대해서 어쨌건 영호 씨가 이렇게 막 미래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영식 씨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고 영호 씨는 이렇게 막 말해주고 그러면 현숙 씨는 누구를 택할까? 영호 씨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면 영호 씨를 택하겠다는 거지. 영식 씨 입장에서는 현숙 씨를 떠나는 게 맞아요.
나한테 설렘이 없다는데, 나한테 설렘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나한테 설렘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붙잡아서 어쨌건 즐거울 수 있는 결혼 생활을 내가 빼앗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너는 그러면 영호랑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뭐 여기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지.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 영식 씨가 바뀌었다면 행동하는 패턴이죠. 근데 여기는 솔로 나라에서의 날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어쨌건 근데 만약 바깥이었다면 둘이서 소개팅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소개팅했는데 막 양다리 걸치고 그러진 않지. 영식 씨는 이 상대가 나에게 설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거기서는 오케이 그러고 바로 선을 그었겠죠. 그리고 이제 영호 씨, 영자 씨네요. 영자님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나도 그거에 대해서, 근데 영자 씨는 되게 단호해요. 영호와는 안 될 걸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영자 씨가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람이지. 또 너무 현실적이고 승부욕이 심하니까 옥순 씨와 나의 현실적인 차이를 계속해서 새겼을 수도 있죠. 더 패배의식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냥 편하다. 영호와는 현실적으로 가까워지기에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영호님한테 현숙에 대해서 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노선이 정해진 건데, 영호도 이제 조금 아쉬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는 거죠. 계속해서 영자랑 매칭이 되고, 그리고 영자가 혼자 짜장면을 먹을 때 이제 자신이 투영되면서 눈물이 터졌을 정도로 영자에 대해서는 내적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좀 내가 이성적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영자의 단호함을 보고, 영호는 어쨌건 이성적인 사람이니 근데 영호도 어쨌건 이 상처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영호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람이니 여기서는 바로 마음을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 마음조차도 이제 접는 거죠. 일단 영자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어쨌건 영자는 조금 다부진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른스러움. 영호 씨의 내면은 어른스러울지언정 어쨌건 외형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보일 수 있으니까 좀 귀여움 쪽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상철 씨하고 이제 좀 잘 됐냐? 그게 됐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철 씨가 조금 더 말을 잘하긴 했지만 더 잘했다면 미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아이와 같이 미국에서 행복한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게 그런 이미지를 그려줘야 돼. 그러면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미국 생활에 대한 환상이 커지거든. 그러면 그 환상이 커지는 순간 바라게 돼, 그거를.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바라게 만들어야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데, 그게 이제 조금 날짜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영호 씨는 응원 모드. 지금 영호 씨가 영자 씨랑 잘해보려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숙이 계속 영식이랑 데이트를 하는 거 보고 지금 자기한테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자와도 좀 뭔가를 해볼까 했는데, 영자도 그래 하긴 그치 이러고 조금 영혼 없는 응원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가보라. 그러면 가는 게 맞지. 영숙님이 껴있건 누가 껴있건 가는 게 맞다. 그 사이에 상철이 돌아옵니다. 방금 영자 씨와 데이트를 했던,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던 영숙 씨가 이제 갔다 왔냐? 재밌었냐는 말에 바로 대답 못해. 다시 또 물어봐. 재밌었냐고. 재밌었다고 하지. 재미없었다고 그래? 재밌었는데. 뭐 했냐는 물에도 커피 먹고 그랬다. 풍경도 좋았다. 그리고 정숙 씨가 저번에 커피에 대해서도 돌려서 타주라고 말했고, 여기서도 라면은 어디 갔어요? 라고. 바로 이제 라면 좀 끓여와라. 약속대로. 상철 씨 바로 라면 끓여준다고. 이렇게 대우받고 상철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영숙에겐 행복이지. 두 사람만의 따로 시간을 갖기로 떠나죠. 영숙은 좋았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상했어. 살짝 그냥 질투가 나. 가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요? 사진이 그래서 갔지. 가서도 영숙 씨 생각하느라고 그랬어요. 이러길 바랬지. 이렇게까지 워딩까지는 정확히 아니어도 그런 마음이길 바랬지. 근데 그대로 좋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없고 아주 오붓한 짜파게티를 끓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물을 따로 끓여서 영자님이 뭐냐고 묻지. 취미생활도 비슷하다. 이 장면이 약간 좀 의외였는데, 영숙 씨가 지금 상철 씨가 영숙 씨가 끓이는 방식으로 안 끓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 하고 상철 씨가 다르게 끓이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끓이게 내비두더라고요. 끓이고 넣으라고. 그냥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터치 안 하고 그냥 취미생활에 비슷하다고 하면 넘어가요. 어느 방향이든 맛있으면 그만이죠. 그건 맞는데 영숙 씨가 원래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막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런 면이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숙 씨가 또 저렇게 또 계속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거는 주변 상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금 좀 부족한 행복감을 채우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통제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애들을 가르치면서 버릇된 면도 있을 거고. 지금 영자한테 정신이 가 있어서 가르칠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영자를 물어본다? 그것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포인트 같긴 해요. 영숙이 짜장면 먹으면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끓여준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보고 참을 수 있다는 게 인내심이 대단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옆에서 누가 나 라면 끓여준다고 그러고 내가 옆에 있는데 면부터 넣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한테는 야 물부터 넣어 막 이렇게 할 것도 같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 안 할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게 가르치려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는 게 영숙 씨랑 또 다르네. 왜냐면 계속 보고 있었거든. 여기서도 이제 뭐 피규어나 이런 거 아예 안 좋아하냐. 꽃은 좋아하면서 그런 건 왜 안 좋아하냐. 이 전에 저녁에 둘이서 3시간 대화했잖아요. 새벽에. 그때는 실은 광수 씨가 다 맞춰주고 칭찬해주고 그쪽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원래 상철 씨의 그런 약간 그 고집스러운 멘트가 살짝 나오지. 꽃은 좋아하면서 왜? 여기서도 상철 씨가 그거 왜 안 좋아하냐? 이렇게 또 조금 세게 나오니까 나는 바비 인형 좋아. 나는 인형 바비 좋아라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잘. 왜냐면 이런 거는 약간 약한 모습이라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영숙 씨가 생각하는 그런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성공적인 여성의 모습과는 조금 갭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상철이가 또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나는 바비 인형 좋아. 나도 인형 좀 좋아하는 것도 있지라고 또 살짝 자기를 낮춰. 이 영숙 입장에서는 상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수 접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예쁘지, 바비 인형도. 근데 이제 바비 인형은 보통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주류 문화에 가깝고, 영숙 씨는 그런 것도 어쨌든 상철이 좋아한다고 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상철의 말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지. 근데 만약 영숙이 상철이를 지금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대화를 쭉 했다면, 상철이 나 인형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숙이 잘 모르지만 맞아요, 나도요 바비 인형 옛날에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인형 좋아하죠, 이렇게 원래 그 영숙 씨 안에 공격적인 이 가시를 다 제거하고 순수한 이 상처를 좋아하는 마음이 영숙만 대화에 장에 왔다면 맞아요, 인형 좋아하는구나, 되게 귀엽네요, 나도 바비 인형 같은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했겠지 원래라면. 상철은 그걸 끄집어내려고 말을 했고, 영숙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말을 했죠. 집중해서. 그러니까 영숙 씨가 상철 씨를 많이 좋아하니까 지금 원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말들, 상철에 대해서 아이 같다고는 말하지만 이 사람을 좀 낮춰보는,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여기서도 영자 얘기에서 너는 좋아하는 인형 없냐? 그러면서 다시 영숙과 상철 관계로 돌아오니까 영숙의 기분이 살짝 좋아졌고, 바비 인형 얘기했고, 그리고 뭐 헹구는 거 다시 아이 취급하고 있죠. 얼라 상철이지 지금 다시. 헹구고 버리고. 그래서 몇 시에 왔냐고 계속 물어보죠. 총 데이트 이제 몇 시간 했는지. 미국엔 안 갈 거고 관심은 없지만 데이트한 시간은 궁금하죠. 그래서 상철 씨는 데이트 간 거가 신경 쓰였냐. 지금 이제 라면도 해주고 이 자리에서 영숙 씨가 아까도 이제 살짝 자기를 좀 내려놓고 상철에게 맞춘 부분을 상철 씨도 느꼈을 거잖아요. 영숙 씨가 아니 신경 쓰였죠. 쓰였던 거를 보이고 싶지 않겠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신경 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좀 센 모습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아니 했다가 그래도 상철이니까 또 요 붙이죠. 왜 신경이 안 쓰여? 신경 써야지, 호감이 있다면. 난 신경 안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철 씨가 조금 더 영숙 씨의 마음을 잘 알긴 아는데 벌써 영숙 씨의 길을 꺾을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실은 상철 씨가 조금 조급한 것 같아. 영숙 씨의 마음을 잘 읽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도 그 왜 신경 안 써? 그렇게 하지 말고 넌 신경 안 쓰였어? 나는 실은 너 신경 많이 쓰이더라. 그렇게 한마디 했으면 실은 영숙 씨 그대로 녹아버려. 여기서는 상철 씨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짜장라면 뒤에서 짜파게티는 끓여주고 있지만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철 씨가 지금 아까 바비 인형을 끄집어낸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영숙 씨가 신경 안 쓰인 이유가 내가 너에게 호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자님이 상철님 스타일 아니라 두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내가 신경을 안 쓴 거다.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내가 너한테 호감이 없어서 신경 안 쓴 건 아닌데?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아니래요. 딱 봐도 영자님이 누구 좋아했었는데, 영수같이 그렇게 피지컬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상철 당신을 좋아할 리 없다.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서로를 골랐을 때도 표정이 밝았죠. 근데 영자님이 상철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상철님 마음속에는 조금 호감 있는 것 같던데, 하지만 겉으로는 모르겠어라고 말해. 왜냐면 그렇게까지 영숙에게 말하는 거는 영숙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영숙이 또 그 말 듣고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안 좋아하지 영수님한테만 했는데, 이러면서 영숙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 그렇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 알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쓰이지. 하지만 신경이 쓰여야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 그리고 상철 씨는 거기 얘기가 이제 좀 자기가 불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상철님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는 거 인생 처음 아니에요? 오랜만에 하는 거다.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깜짝 놀래. 18년 만에 끓여보는 짜장라면. 길이길이 남겨야겠다고. 이게 방송이어도 지금 영숙 씨가 해달라는 걸 해주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두 사람의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그래도 상철 씨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영수 씨가 또 칭찬도 되게 잘해요. 기특하다고 하고, 어우, 잘한다고 하고, 막 칭찬하고, 당연히 이러면 또 이제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안 하면 안 되지. 이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이건 어쨌건 드립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상철 씨도 좀 지기 싫은 상황이잖아요. 어쨌건 이게 내가 이 5박 6일 동안 영숙의 길을 꺾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가겠다. 이게 지금 상철 머릿속에 미션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상철한테도 계속 아우 이게 얼라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그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고 무시하는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상철은 그렇게 안 느꼈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숙의 마음이 더 커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숙과 상철의 일종의 케미인 거고 영숙은 이걸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철은 지금 지기 싫거든. 상철 머릿속의 미션이 그거거든. 영숙의 길을 꺾는다는 건 지금 상철이 보기에 영숙은 고슴도치거든. 그리고 그 고슴도치의 그 가시가 울버리는 손톱 같은 거라고 했잖아. 순간적으로 꺾여도 금방 자라나잖아. 그때 고기 구울 때도 그랬잖아요. 상철이 먼저 고기 구워주니까 가시가 좀 툭툭 떨어지면서 아유 이리 줘봐요 하고 내가 구워주잖아. 원래 그런 다정하고 온화한 영숙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상철은 계속해서 그 가시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온화한 영숙인 상태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미국으로 가고 싶은 게 상철의 미션, 상철의 목표예요. 이건 해야지. 여기서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 이것도 물론 상철식 화법이지만 뭐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되겠나? 이 정도가 낫지 않았나? 물론 이것도 안 좋지만 저것보다는 무조건 안 된다 이것보다는 상철 씨도 지금 영숙 씨가 뭘 원하는지 뻔히 알지만 절대 굽히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걸 지금 해줄 수 있겠지만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엌일하는 게 싫어요?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 미국 가는 것보다 이게 더 걱정이야. 근데 미국 가는 것과 이거를 생각해보면 영자는 상철을 영숙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 영숙은 영자보다 훨씬 더 상철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생활과 이 사람과의 인생이 걱정돼. 이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걱정돼 벌써.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벌써. 그만큼 영숙의 마음이 많이 간 거거든. 그쵸. 이래서 둘이 잘 맞는 거예요 실은. 상철 씨가 하는 말이 이게 이런 상황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렇지 이 말만 보면은 너무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귀찮을 수 있지. 그래 받아먹는 게 좋지. 아니 물론 요리가 재밌을 수도 있지만 뭐 그래 뭐 받아먹는 게 좋지. 받아먹으면 설거지는 안 해요? 안 하잖아. 안 해. 설거지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쉬지. 지도 웃어. 상철 씨도 이게 지금 영숙 씨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양보하지 않고 영숙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발로 나를 선택해줘야지. 너 나 좋아하잖아. 다 알거든? 그 마음인 것 같아. 지금 상철 씨가 영숙과의 관계에서 지금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웃고 있어요. 이게 진지하게 막 아니지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자기도 웃고 있어. 자기도 말해놓고 영숙이 이 말에 당황할 거 알고 있어. 영숙은 지금 상철이 웃는 거 보고 지금 더 화나지. 왜냐면 지금 자기도 웃으면 나지만 그 왜냐고 물어보지. 왜냐면 영숙 머릿속에 미국보다 더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 그리고 상철이 와가지고 언니한테 사과해도 되잖아 이런 게 실은 네가 잘했지만 사과해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건 그 회차에서 제가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너무 유교적인 사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이루고도 그러면 뭐 당장 뭐 시부모님이랑 내가 잘했어도 시부모님한테 사과해야지 이렇게 할까봐 그런 게 막 걱정되거든요. 집안일 뭐 부부 갈등 이런 거 다 걱정되거든요. 여기서도 상철 씨는 지금 여기서도 영숙 씨가 정색하고 왜? 이랬는데 먹고 나면 잠아. 그러니까 아 그래 먹고 나면 잠 오지. 이거 뭐 먹고 나면 잠 온다는데 뭐 어떻게 뭐 사람인데 먹고 나면 잠 오지 뭐 아니 뭐 아니겠어? 잠 오지. 여러분들 뭐 안 먹으면 잠 안 와요? 잠 오지. 그러니까 뭐 할 말 너무 당당하니까 할 말이 없어. 약간 내가 영숙 씨의 빙의를 해봐도 여기서는 그냥 웃음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먹고 나면 잠 오지. 잠 오겠다. 그러니까 한숨이 나와. 대꾸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저기서 상대가 저렇게 말하면 나도 거기서 순간 벙찔 것 같아. 저게 패턴 인터럽터거든. 어떤 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들어가서 원래 기존에 있던 패턴을 깨버리는 거야. 이 최면 기술을 쓰고 있네. 딴 얘기. 아니 이렇게 너무 나를 당황시키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물론 어쨌든 저게 서로가 조율을 해야지. 조율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지만 지금 뭐 언제 한다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저렇게 당당해버리니까 좋은 것 같아. 혈당 스파이크. 뒷골 당기는 느낌이 좀 있죠.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 말고 그냥 집에 살림 맡아줄 사람을 찾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살림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 내가 가가지고 네 뒷바라지하고 살림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존중받고 그리고 내 삶 사는 그런 커리어문에 이상이 있다. 그거잖아요. 그거는
영숙 씨의 아이 때문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최선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물론 교육관까지 넘어가 버리는데,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아이한테 좀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거, 물론 이런 거 떠나서 표면적으로 보면 아이에게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곁에 있는 게 좋죠. 하지만 너무 재단해서는 안 되지.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경제적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결핍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항상 나는 뭐든지 할 수 없는 이런 좌절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숙 씨가 미국에 가면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은 아이를 위해서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 그건 영자 씨 머릿속에서는 돌았어. 영자 씨 머릿속에서는 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끝났는데, 문제는 영숙은 상철에게 바라는 게 내 아이의 아빠 그것만은 아니야. 여자로서 나를 떠나지 않을 남자로서 상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영자는 상철을 남자로 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영숙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의 아버지, 이 가정을 이루는 이런 가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숙은 상철을 남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 싸움이 생기는 거야. 말 그대로 내가 아이의 엄마기만 하잖아요? 상철 나쁘지 않지. 지금 아이는 아직 교육이 시작되지 않고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뭐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도 그냥 내 주관적으로 이렇지 않을까, 나도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는 애쓰지만 그게 완전히 또 객관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겠지. 이 사람들 내가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건 맞아. 맞는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 찾으면 자동으로 해주겠지. 너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그런 정도는 나중에 자동으로 해줄 거라고 알아. 생각해. 근데 살림하고 싶은 마음 없다. 지금 살림하고 싶은 마음 없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좋아하긴 하지만 자동으로 해주진 않을 거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해주고 싶을 텐데, 그래도 너나 좋아하잖아. 막상 가면은 다 해주고 싶을걸? 네가 기꺼이 이런 거 할걸? 이제 상철 씨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관이 다른 거지. 그럼 물론 뭐 두 사람이 잘 맞춰야겠지만 그게 참 어렵죠. 참 어렵지. 원래 같은 사람이다. 정말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았구나. 모든 게 다 똑같네? 그래도 결혼하면 맞출 게 수두룩 빡빡이야. 어차피 다 포기할 거, 그리고 뭐 중간쯤에서 만날 거 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이가 뭐 안 생길 수 있지만 생기면 아이는 뭐 우리한테 맞춘 상태로 태어나나? 아니지. 그런 게 어딨어. 1년에 한 번 가능하다고. 그래서 1년에 364번 하면 돼. 양보하지 않아. 상철 씨도 조금 여기서는 져주고 공수표도 좀 날리고 하면 좋을 텐데 공수표란 없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단 마지노선부터 출발한다. 협상은 그 이유다. 이거지. 상철님 같은 성향은 여자가 완전히 길들였다 싶으면 돌변하는 스타일인가요? 돌변은 아니고 그냥 조금 무뚝뚝 한 느낌이 들 수는 있죠. 돌변은 아니지. 그래도 최소한 가정에는 충실하고, 근데 자기 시간 좀 소중히 여기고 그런 정도지. 1년에 364번 하면 돼 라고 했지만 그래도 364번을 시키진 않겠지. 지금 그래도 보면은 영숙 씨가 뭐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끓여주려고 하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잖아. 예전과 똑같은 실수를 하진 않겠지. 그럴 일 절대 없다. 이게 지금 남녀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됐거든. 그럴 여자가 요즘 세상에 어딨나. 영자 있음. 상철에 대해서 이성적 끌림은 적지만 살림을 하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할 용의는 기꺼이 있음. 뭐가 괜찮은데 하나도 안 괜찮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자기는 결혼하면, 이게 영숙 씨가 물론 그냥 원래 잘 웃는 성격이거든요. 기분 나빠도 웃어요. 웃을 때도 많아. 근데 자기는 결혼하면 하면서 결혼 얘기할 때는 슬쩍 웃음이 나오고, 아내가 돼야 해야 되는 거다. 결혼을 상상할 때는 웃음이 슬쩍 터지고, 근데 자기는 밥 먹고 소파에 앉아있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고, 여기서는 이제 변했고, 이제 가부장적이지 않은데, 너도 오면 그렇게 해야 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은 하고 싶지.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면 좋겠다 생각하지. 상철만큼 나를 안 떠나고 신뢰를 주는 사람 또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숙이 상철을 좋아해요. 좋아해. 이건 뭐 너르면서 다 알겠죠. 투명한 사람이니까. 그래놓고 데이트 와서 맞추고 자고 있는 영자를 깨운다. 아,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솔로날에서 잠도 별로 못 자고 지금 데이트 2건 뛰고 와가지고 지금 힘든 영자 씨를 불러서 깨우는, 이것을 무례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찐사랑 아니야 그냥? 힘들어? 아, 당연히 힘들지. 지금 솔로나라 와가지고 힘든 거 경험한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자기는 뭐 저녁에 자야 된다, 뭐 역사는 변하는 거 상관없다, 뭐 그래놓고 쉴 땐 쉬어야지 해놓고 사람이 왜 영자는 깨워. 여기서 영자 씨 표정이 지금 잘 안 좋으면 되게 움찔하거든요. 와가지고 영자한테 확인하러 와. 영숙 씨 마음은 뭐가 있었을까? 영자는 상철,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영수 좋아하는데 상철이 남자로도 안 보였어, 그런 말 기대하고 왔겠지. 근데 또 막상 너무 상철이 별로라고 또 까이면 그것도 싫어. 근데 어쨌건 그런 생각을 상철이 오해했겠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어쨌건 상철 좋았다고 하대. 근데 여기서 영자는
바로 대답 못하고. 무서워요. 무섭지. 자는데 깨워가지고 상철이랑 너랑 좋았다고 하던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뭐 순자 씨까지 어떻게 또 왔네요. 그런데 나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호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취조하러 온 거 아니다. 취조하러 온 거 아닌데 왜 자네는 왜 깨워? 근데 지금 마음을 열고 임했고 나랑 좀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은 건 사실이다. 취미도 맞고. 영숙 씨가 이제 취미도 맞고 이렇게 취미사니까 영자 씨가 좋아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다면 뭐 다 좋다. 나중에 나도 갈 수도 있다. 직업이 뭐 평생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가서도 뭔가 자기 일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 근데 영숙 씨는 얘들아 나는 그런 것도 없다. 없으면 왜 깨워? 없으면 와서 왜 깨워?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제 자기가 상철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싶지. 그건 약한 모습이니까. 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라고 영숙 씨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만약이란 거 전혀 없다. 나는 상철과 관계 잘 될 일 전혀 없다. 아니죠. 아닌 거 이제 너무 잘 보이지. 아마 이 사람들도 알 거야. 용자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 거 만약이란 거 자체가 없는데 자는 나를 깨워서까지 물어본다고? 아니죠. 언니는 단호하네. 근데 영자 마음속에 상처를 선택할 명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뭔가 복잡한 서사가 생기기에는 날짜가 너무 없죠. 이제 하루밖에 없으니까. 나는 미국 안 가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거는 영숙 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야. 나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 좋다는 사람? 그래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을 영숙은 꿈꾸고 있는데 우아한 사람인데 지금 실제 영숙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영자 앞에서는 센 척하고 말을 했지만 뒤에 영숙이 1대2 데이트를 겪고 영숙 씨의 표정은 진짜 꾸겨진다고.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